2021년 1월 26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국민 공부가 아닌 정권의 노비가 되어버린 공무원들 실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청와대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외압을 폭로했던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과의 얘기를 사설로 적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지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20여 년째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급사회이자 상명하복의 공무원 사회가 바뀌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공무원 사회 자체 내에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비판에 직면하는 중요한 이유는 정치 세력들이 공무원들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이용하는데 그 주요한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인 대통령이나 장관, 국립대 교수는 정치 행위를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일선 공무원과 국공립 교사들은 정치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못하게 하는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 세력에 의해서 공무원을 집에 통제하고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물론 업무와 관련해서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공무원으로서의 활동보다는 국민을 위한 대민 업무라든가 국가 전체를 위해서 공공의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권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공직사회, 공무원을 이용한다고 할 경우에 뭐 노비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럴 때는 정치적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내부 고발자 수준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정치활동 금지에 묶어가지고 이런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할 경우에는 파면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책 자유를 보장하면 현재 노조를 통해서 공직사 개혁을 시도해봤지만 이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이런 권력으로부터의 공직사회를 하수인으로 만드는 수적으로 만드는 이런 잘못된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벤처 617개가 만든 괜찮은 일자리 23만 개가 뜨다는 것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 없어야 청년 일자리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설을 썼는데요. 괜찮은 일자리 그러면 이제 괜찮지 않은 일자리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런 말은 뭐 경전에나 나오는 얘기일 뿐이죠. 현실적으로는 뭐 괜찮은 일자리와 괜찮지 않은 일자리 그것이 아니라 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아무래도 안정된 아니면 임금이 높은 뭐 또 오늘날 새로운 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만드는 일자리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노동의 형태는 다르지만 노동의 가치는 다 숭고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노동입니다. 아무래도 시장 가격으로서의 임금의 차이는 발생하겠지만 노동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 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관 임명 관련해 가지고 조선일보는 박범계 법무부자 참으로 무후한무치하다. 중앙일보는 맹탕 청문회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동아일보는 추미애 시즌2 우려 못 씻어낸 박범계 법무장 후보자. 한국경신문은 준법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차관 미다지도 적임자 없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문제가 많이 드러나도 대통령 임명해버리면 그만이라면 굳이 이런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장관이 될 수 없는 조건을 담은 법이나 대통령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통과하면 임명관이 대통령이 알아서 임명하는 게 낫겠습니다. 국회에서 서로 정치적 공방만 벌여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국민들은 되려 정말 아무나 장관이 될 수 있다. 정말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한 자리인데 뭐 저런 사람들도 장관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무력감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굉장히 천박해지는 그런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청문회를 굳이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력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 봐주기 드러난 이용구 폭행 사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당연히 철저히 수사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먼저 법무장관이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 폭력을 실제 뭐 특가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폭력 행사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먼저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뭐 차관의 인사청문회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사퇴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폭력에 연루된 사람이 법무부 차관을 할 수 있습니까? 한일 관계 관련된 사설입니다. 한국경신문은 한일 관계 개선 의지 있다면 국내 정치용 접근 더는 안 된다. 뭐 주장하는데요. 양국 관계는 양쪽에서 동시에 풀어야 하는데 한일 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대해서 현재 일본 정부가 사과 반성 배상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눈 감고 있잖아요. 박정희 정권 때의 뭐 한일 협정 1965년에 그러고 다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협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문제 수없이 많은 국가 간의 협상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많은 약탈과 살인과 연행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착취가 있었습니다. 이 불행한 역사가 이걸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의 가장 최신의 지점일 뿐입니다. 어제는 과거잖아요. 지금도 1초가 지나면 바로 그 1초 전은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일 간의 관계는 한일 간의 과거사를 정리할 때만이 올바른 현재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돈 찍어 코로나 보상 그 피해는 경제학자 몫이다. 매일경제신문은 나라 국간직이 경제부총리가 안 보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가의 자선에 맡기는 이익 공유제 운운하지 말고 먼저 탈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개혁을 통해서 부자들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걷어야 합니다. 소비세를 올리거나 간접세를 올려서 서민의 주머니를 뜯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채권을 남발해가지고 결국 서민들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원전 수사 지휘감독하겠다는 법무장 후보자 우려된다. 지금 뭐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탈원전이 지금 어디 가고 없는데요. 꼼수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월성원전 서류 조작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잖아요. 지금이라도 탈원전을 향한 로드맵을 확실하게 진행시켜야 합니다.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원자력 규제 및 폐로 위원회로 바꿔야 합니다. 다른 나라는 다 원자력 규제위원회인데 우리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이 안전하다라고 이제 기만적인 그 명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수류 조작을 왜 합니까? 전공법으로 탈원전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시켜야 하는데 그 뭐 서류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말이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탈원전 문제가 아니라 이 서류 조작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탈원전의 정당성이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시작이 합니다. 이재용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말하는 것인데요. 추격자 삼성전자 이대로 TSMC 넘어설 수 있나? 사설에서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이 미국 인텔, 대만 TSMC에 이어 세계 3위로 2에서 3위로 이제 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징역 2년 6개월 실형으로 구속되어 있는 이제 이재용 얘기를 꺼내면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적게 결정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재용 감옥 가 있어서 이게 투자할 수 있을까 미지수다. 이건 뭐냐면 이재용 가둬놓으면 투자 안 할 수 있다. 뭐 가끔 언론에서는 국내 투자하지 않고 미국 현지 미국으로 투자처를 옮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사실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파운드리 추격자 위탁 생산 문제가 대만에 밀린 것이 이재용 구속돼서 그런 게 아니고 구속되기 전에 밀린 거예요. 물론 뭐 구속된 다음에 뭐 4위, 5위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기술 개발, 아니면 투자, 경영 혁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변수에 의해서 글로벌 기업들 순위가 앞선이 뒤선이 하지 않습니까? 재벌 총수 구속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용이 1년 넘게 구속돼 있을 때 그때 영업이익 순이익이 뭐 떨어졌다는 얘기도 없었고 되려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고 그랬습니다. 뭐 그것이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 변동, 또 대외적인 상황, 뭐 코로나 재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벌 총수 구속 여부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대전 성교학교 집단 감염 더는 방역 사각지대 용납 안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밀집 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잖아요. 밀집된 곳에서는. 그 수시로 점검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뭐 파쇼적으로 협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합니다. 소통하고 행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정력을 밀어붙여서만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폭력이 되는 것이죠. 성추행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사회주의 학자 대변한다는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동아일보는 말로는 성평등, 행동은 성추행, 정의당 대표의 위선, 문화일보는 안, 오, 박, 이어, 김종철 성추행, 진보정치의 끝없는 위선, 한겨레 김종철 대표 성추행 충격적이고 참담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했습니다. 보수나 진보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회를 뭐 개혁한다, 변혁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보 진영에 있어서도 이 성추행, 성폭행 문제는 보수 진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이것은 뭐 저를 포함해서 인간의 존엄성의 기초에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아직 엄청난 교육과 사회적인 어떤 경종을 울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것, 다 대등한 스스로의 그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남녀 평등이 됐던 또 그걸 넘어선
성평등한 존엄성 기초한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교육이 더 철저하게 진행돼야 하고 또 그런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성찰이 더 요구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가족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비혼, 동거, 동거 커플 가족 인정, 면밀한 법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 제목의 사설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혼, 동거 커플이라든 이런 다양한 가족이 다양하게 형태로 이제 변하고 있는데 이걸 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족 단위에 들어가지 현재의 법적인 가족 단위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불리한 것이죠. 많은 여러 가지 혜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수도권의 경우에 1인 가구가 거의 뭐 3분의 1 정도까지 갔을 걸로 보는데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핵가족이라는 개념만은 아닙니다. 핵가족 개념에서 가족의 다양성의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가족 개념이 도입돼야 하고 거기에 따른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은 인권위도 박원순 성희롱 이전 소모적 논란 끝내야 한다. 경향신문은 검경과 달리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조선일보는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를 살인자로 고발한다는 신문단체 뭐 이렇게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사설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검경이 신속하게 재수사해서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를 살인자로 고발한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것은 2차 가해를 넘어서서 피해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폭력을 좀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고발이 취하되어야 하고 이 단체가 뭐 친문인지 아닌지는 뭐 저희들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그걸 어떤 단체를 떠나서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국 금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내편 불법은 공익신고도 범죄로 보는 음흉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사건의 본말이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범인을 체포하더라도 뭐 미란다 고지 원칙이라든가 또 경찰이 불신 검문을 할 때 경찰 직무집행법이라든가 또 뭐 압수수색 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음으로써 이 범죄에 대한 논쟁이 그 절차적 불법성 논쟁으로 이게 본말이 전도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절차의 하자 문제는 뭐 사고를 하든 법적인 책임을 지든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는 거죠. 범죄를 잡기 위해서 불법 좀 저질렀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면 그럼 뭐 어떤 범위 어떤 정도까지 그것이 가능한지 이건 뭐 권력 자본 쪽에서 수사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논란으로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문정부가 김정은 달래려 대북 인권활동 탄압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보편적 인권활동과 인권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국가 간에서 보면은 또 내정 간섭 문제가 충돌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탈북자들의 활동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놔두느냐에 따라서 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남북간 긴장 국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민이 많은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뭐 단지 북한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죠.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국내 인권 단체가 이걸 문제 제기할 때 정부로서 대중관계 또 미국 내의 인권 문제를 그럴 때 대미관계 당연하게 국가 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헌법과 유엔 정신에 따라 세계인권위원회 그런 선언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가 억압돼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국가 간의 관계가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것, 그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신문사수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